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환입니다. 퇴임을 40여일 앞둔 진원 권력인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막판에 뜬금없이 부쩍 안보를 입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도가 매우 순수해 보이지 않습니다. 윤석열 차기 대통령이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기겠다고 하는 데 대한 어깃장 성격이 짙어 보입니다. 이러니 저런 이야기 다 치우고더라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집권 5년 동안 주적인 북한 공산 정권 앞에서 대한민국 안보를 사실상 무장해제시키고 무너뜨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문재인, 주적인 북한 김정은 정권 앞에 입도 제대로 뻥긋하지 못하던 문재인이 갑자기 안보 운운하는 것이 황당하고 가소롭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은 3월 2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을 무리하다고 규정하면서 안보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문재인은 이날 용산 이전 문제를 다룬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에도 직접 참여했습니다. 문재인은 과거 북한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을 때에도 NSC에 참석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청와대는 북한이 올해 탄도미사일과 방사포 등으로 연쇄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면서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와 국방부 합참 등을 연쇄적으로 옮기면 안보 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기겠다고 한 데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잘했다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고 지금 꼭 그걸 해야 되느냐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문재인 정권이 안보 운운하면서 계획을 반대하는 거, 이거는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럴 자격이 없는 정권이 바로 문재인 정권이고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정말 없는 사람이 바로 문재인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윤석열 당선인도 그렇고 다음 차기 정부 쪽에서는 결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문재인이 안보 운운하는 것이 얼마나 황당한 소리인지 한번 여러분 그동안 상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은 북한이 각종 미사일을 쏴도 도발이라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올 들어 문재인 정부는 유엔의 대북 규탄 결의안에 3번이나 불참했습니다. 문재인은 2018년 이후 북한 도발에 대응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도 거의 주재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더구나 지금 이번에도 안보 운운하면서도 그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주체가 북한이라는 말을 입에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도대체 뭐로부터의 안보인지에 대해서도 확실히 말 못하는, 뭔가 북한의 약점이 잡혀도 제대로 잡힌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슨 안보를 운운합니까? 문재인 정권 하에서 한국 군대는 도대체 어떻게 됐습니까? 한미연합훈련은 완전히 지금 껍데기가 된 상태입니다. 지난 5년간 대한민국 군대, 대한민국 국방부, 저게 대한민국 군대고 대한민국 국방부였습니까? 김정은하고 정상회담 쇼에만 늘 매달렸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뭔 제대로 문재인이 한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갑자기 안보, 정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화가 날 그런 지경입니다. 문재인은 그런 말을 정말 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저렇게 천연덕스럽고 뻔뻔스럽게 합니다. 그게 문재인입니다. 저런 모습들을 우리는 지난 5년간 속 터지면서 수없이 봐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계획에 대해서 마치 벌떼수술 놓은 듯이 저렇게 막 반대하고 반발하고 하는 게, 저게 뭔가 밖으로 공개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소문이 나오는 것도 그게 이상한 거 아니죠. 지금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에 대해서는 좌파는 일단 똘똘 뭉쳐서 반대하고 있죠. 바로 5년 전에 문재인 본인이 대통령 집무실 청와대에서 광화문으로 옮기겠다고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청와대에 콕 숨어 들어가서는 꼼짝도 안 하다가 지금 이제 후임 대통령이 하겠다고 하니까 좀 뭔가 찔립니까? 자기가 못한 거 하겠다니까 그런가요?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에 대해서 이런저런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문재인과 문재인 그 수하가 저렇게 기를 쓰고 반대하는 상황이라면 물러서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 겁니다. 이제는 일종의 이 문제를 둘러싸고
하나의 전선이 형성돼 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문재인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만약에 굴복한다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물론 이제 이미 윤석열 당선인은 5월 10일부터는 청와대는 국민한테 돌려준다고 다시 거듭 선언했고 또 최근 윤석열 당선인의 이 업무 행태를 볼 때 그렇게 만만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적어도 무슨 문재인이 뭘 한다고 그에 위축되고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용현 장군, 그러니까 지금 차기 정부의 청와대 이전 TF팀장 맡고 있는 군 출신 인사죠. 수방사령관 합참작전본부장 역임했던 김용현 청와대 이전 TF팀장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안보 공백은 분명히 없다. 북한이 그동안 수십 차례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도발을 통해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가 도발을 도발이라 말하지 않았다. 어떠한 대응도 내놓지 않았다. 그분들이 안보 운운하는 이 자체가 굉장히 저는 역겹다. 좀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렇습니다. 지금 문재인과 문재인 휘하의 그 사람들이 갑자기 무슨 한국의 안보를 대단히 걱정하는 듯이 말하면서 길을 서고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에 옮겨가는 것에 반대하는 것은 김용현 장군 말대로 저건 정말 역겨운 행태죠. 여러분들에게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반드시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건 판단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 있는 문제고 초기 단계에서 과연 이 문제가 그렇게 시급한 문제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좀 퀘스천도 갖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집권 초반부에 정부조직 개편이나 이런저런 비본질적인 문제들로 힘을 빼는 게 꼭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문재인 정권이 극력 반대하고 있는 저 상황에서는 이제 다른 선택지를 택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 문제로 떠나는 문재인에게 밀리기 시작해서 앞으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이제는 분명하게 어느 정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원로 언론인인 류건일 전 조선일보 주필도 오늘 그러니까 3월 22일 청와대 용산 집무실 반대는 명백한 선전포고다라는 제목의 긴급 칼럼을 뉴데일리에 썼습니다. 류건일 전 주필의 오늘 칼럼이 상당히 센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서 문재인을 만날 필요도 없다 이렇게 강조했고 누가 지는 애고 누가 뜨는 애인지 확실히 보여줘라. 그러면서 자유레지스탕스 질풍노도로 홍위병 촛불대를 진압하라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나섰다. 선전포고였다. 한번 붙어보자는 소리였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 개인의 의지인지 그보다 더 힘센 예컨대 주사파 운동 핵심부의 결정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자유대한민국 수호 세력과 극좌 전체주의 혁명꾼들 사이의 내전이 생각보다 훨씬 앞당겨졌다는 점이다. 오늘의 사태는 단순히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가 아니다. 극좌 운동권이 선거로 이룬 것을 가투로 되찾으려는 게 이 사태의 콘텐츠다. 저들은 3구 대선 패배를 처음엔 할 수 없다고 체념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저들은 이내 다시 이렇게 허망하게 내줄 수는 없다고 번복한 것처럼 보인다. 이쯤 됐으면 윤석열 당선인은 이제 결단해야 한다. 범자유진영도 결단해야 한다. 일어나 싸워 이겨야 한다. 극좌혁명엔 자유혁명으로 맞받아쳐야 한다. 국민의힘 기회주의자들처럼 했다간 윤석열 당선인은 취임식도 하기 전에 절벽으로 밀릴 것이다. 자유진영은 그동안 밤낮 후퇴만 해왔다. 멍하고 바라만 봤다. 야권을 장악한 국민의힘 기회주의자들과 보수 기득권 기회주의자들이 전투적 자유 레지스탕스를 극우로 몰아치면서 자신들의 50% 좌클릭을 마치 개혁 우파인 양 가장하는데 성공한 결과였다. 이건 개혁 우파가 아니라 극좌운동권 세상의 문을 열어준 배신이자 부역이었다. 윤석열 당선인은 문재인 대통령 면담할 필요가 없다.
취임식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옆자리에 앉혀야 한다. 문재인에게는 누가 지는 회의고 누가 뜨는 회의인지만 확실히 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 안보를 위해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반대하노라고? 삶은 소대가리가 다 웃는다. 지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안보 위기에 노심초사했던가. 어화 번림내여 이내 말씀 들어보소. 포복절도란 이를 두고 이름일세. 류건일 주필이 이야기하고는 이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바로 그 내용과 지금 궤를 같이 하는 겁니다. 딴 사람도 아니고 문재인과 그 일당들이 대한민국 국가 안보를 말해요. 정말 웃기지도 않는 이야기죠. 청와대로 일단 들어가지 않은 당내 투항파도 넘어서야 한다. 남한산성 주화파 최명기를 배척하는 척화파 김상헌 같은 소리가 아니다. 집무실 이전을 취소할 경우 윤석열 당선인 얼굴에 튈 역전패의 흙탕물을 자초하지 말라는 최소한의 권유일 뿐이다. 청와대 뒷산에 올라 아침 이슬을 또 불러서는 안 된다. 한번 꺾이면 영구히 계속 한없이 꺾인다. 이게 저들의 노림수다. 자유인들은 각자의 다름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광장으로 나오면 즉각 한마음으로 되치고 나가야 한다. 두 번 다시 광화문을 저들의 촛불 광란 무대로 이름해서는 안 된다. 홍위병 촛불엔 자유 레지스탕스 질풍노도로 맞서야 한다. 저들은 자유진영을 한껏 얕잡아 본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자신들의 폭력에 연거푸 무너졌기 때문이다. 패배 책임의 일단은 그래서 지키지 못한 쪽에도 있다. 두 번 다시 열패자가 돼서는 안 된다. 윤석열 당선인에겐 극좌운동권의 이 공격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 기싸움과 실력 싸움에서 그가 버텨내면 그는 극좌에 대한 자유진영의 취약성을 모처럼 극복하는 계기를 잡는다. 그리고 보수 정계의 주도권을 휘어잡는 계기도 된다. 그동안 보수 터세들도 좌파 못지않게 윤석열 후보, 윤석열 당선인을 가두리 양식장에 넣어 길들이려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이 텃세꾼들을 마냥 놔두어서는 안 된다. 이제 리더십을 세워야 한다. 경제인들을 만나 내 생각은 이렇다고 말한 것처럼 다른 텃세꾼들에게도 당당히 임해야 한다. 어떻게? 우선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방침에 대한 안팎의 의도적인 장애물에 걸리지 않아야 한다. 윤석열 당선인 결기를 보여야 한다. 약세를 보여서는 안 된다. 우물쭈물해서는 안 된다. 이전을 취소하는 것이 마치 통합 협치인 것처럼 말하는 사례가 있다면 그건 그냥 대범히 무시하면 그뿐이다. 초장부터 안팎 정치 공세에 당하는 대통령이 되지 않기를. 붙자면 붙어야. 이 사항은 류건일 주필이 청와대 용산 집무실 반대는 명백한 선전포고다. 그러니까 물러나는 문재인 정권이 용산 집무실 반대하고 나선 거는 새 정부에 대한 선전포고다. 그러니까 그에 결연히 맞서야 한다. 이런 내용의 칼럼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